안녕하십니까. 갤라호른입니다. 애널리스트가 아닌 트레이더의 눈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갤라호른은 투자자 여러분께 구체적인 매매 신호를 제공하기보다는 투자자들이 시장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을 갖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투자하는데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승하던 유로 달러 통화상은 주간 차트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 돌파를 시험한 뒤 크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주간 차트의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을 상회하며 1.0907대까지 상승한 유로 달러는 121선 위에 안착하는 데 실패하고 하루 만에 1.07대까지 밀렸습니다. 1시간 차트에서 유로는 머리 어깨형 패턴을 만들고 조정을 보였는데 1.0720대에 형성된 가격 지지대에서 반등해 1.0759에서 이번 줄을 마쳤습니다. 1.0759대와 1.0720대는 모두 유로가 힘을 축적하며 반등을 모색한 가격대로 한때 가격 저항선으로 작용한 곳이기도 합니다. 칼로 무자르듯 정확한 구간은 아니지만 저항대로 작용한 1.0920 가격대가 지지대로 작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1.0759대는 이번에도 저항선으로 작용할지 아니면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작용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최근 잇따라 벌어진 유로 달러의 폭락은 금융권에서 불거진 악재에서 비롯됐습니다. 이달 초 제롬 파월이 미국 상원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매파적 발언을 했을 때 유로 달러는 폭락했고 크레디트 스위스 위기가 전해지자 또다시 유로는 달러에 대해 폭락했습니다. 금요일에 있었던 유로의 급락은 독일 은행 도이체방크의 위기설에서 비롯됐습니다. 악재가 나올 때마다 외환 시장은 크게 줄렁이고 있는데 반대로 악재가 수습되면 강한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악재가 나올 때마다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 듯하지만 그때마다 시장은 점점 안정된 모습을 갖춰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속된 말로 점점 맷집이 강해지는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외환 시장이 점점 안정된 모습을 보일지 아니면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 연준의 베이비 스텝 이후 상승하던 유로 달러는 주말을 앞두고 크게 뒷걸음질 쳤는데 독일의 글로벌 금융기관인 도이체방크의 신용 디폴트 스와프, CDS 프리미엄 급등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유로화는 달러에 대해 1.0759달러로 하락해 한 주를 마쳤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103.124로 상승한 채 한 주를 마감했는데 주간 단위는 0.77% 하락한 수치였습니다. 독일의 초대형 글로벌 금융기관인 도이체방크에서 전해진 소식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다시 불렀습니다. 도이체방크의 CDS 프리미엄이 급등하고 주가가 급락하자 유로는 크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도이체방크의 5년 만기 CDS 프리미엄은 전날 194bp에서 221bp까지 올랐습니다. CDS는 채권을 발행한 국가나 기업이 부도가 날 경우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파생 상품으로 CDS 프리미엄이 높아졌다는 것은 위험이 커져 보험료 성격의 수수료가 높아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CDS 프리미엄이 급등하자 도이체방크 주가는 한때 14%나 폭락했고 유로존의 다른 은행주들도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도이체방크발 악재에 급락한 유로화는 하락세가 과도했는지 1.0712대까지 하락한 유로 달러 통화상은 1.0759대까지 반등했습니다. 미국 국채 수익률도 장 초반 큰 폭으로 하락한 뒤 반등하며 낙폭을 줄였습니다. 통화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미국채 2년물 수익률은 전날 종가 대비 23bp 하락한 3.61%에 호가되기도 했지만 장을 마감할 무렵에는 3.78%까지 상승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더 이상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연준은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 올리는 베이비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위원들의 최종 금리 예상치는 5.1%로
앞으로 한 차례 더 0.25%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지난해 12월과 같은 수준입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5.0%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연준이 더는 금리를 올리지 못할 수도 있다고 점치고 있는데 연준이 통화 정책 성명에서 지속적인 인상이 적절할 것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며 비둘기파적인 행보를 보였다고 시장은 분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실리콘밸리은행 파산과 크레디트 스위스의 UBS 전격 인수도 연준의 매파적 기조를 제한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금융 환경의 긴축이 금리 인상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으며 전통적인 시장 지표에서 보이는 것보다 금융 환경이 더 긴축됐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장은 각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차단했으나 은행권 불안으로 금융 환경이 긴축되고 경기가 악화하면 올해 안에 금리 인하도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유럽연합 정상들과 모인 자리에서 유로존 은행은 회복력이 있다고 강조하며 필요하면 유럽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ECB는 필요시 금융 시스템의 유동성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도이체방크는 사업 모델을 철저히 재조직하고 현대화해왔으며 매우 수익성이 높은 은행이라며 도이체방크의 미래에 대해 우려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도이체방크를 비롯한 유럽 은행주들의 급락으로 장 초반 약세를 보였으나 시장이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면서 반등했습니다. 갤라호른에서 제공하는 보고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아래 댓글이나 이메일, 메신저 등으로 문의하시면 갤라호른이 아는 한도 안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갤라호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